자, 산업안전 기사, 산업기사.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OT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자, 그래서 먼저 출제 과목을 보면요. 산업안전 기사하고 산업안전 산업기사하고 구분을 해서 산업안전 기사는 6과목이에요. 6과목. 근데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5과목이죠. 뭐가 틀리느냐? 여기는 전기위험방지기술, 이걸 우리는 전기안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화공안전. 전기안전과 화공안전하고 떨어져 있는데, 산업기사에서는 여기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그래서 한 과목으로 다 붙죠. 다 같아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 제1차 우리 필기시험에서 시험 과목 산업안전관리죠. 요 속에 심리 및 교육, 이건 산업심리적 안전교육이죠. 심리 및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안전 기사에서는 건설에서 안전관리론 1과목, 산업심리 교육이 2과목 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 건설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는 전부 똑같아요. 이거는 산업안전관리론, 심리 및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이제 안전관리론하고 하고 산업자 붙여서 산업안전관리론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두 번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자, 이건 똑같아요, 여기도. 그리고 기계오염방지기술, 기계안전, 전기오염방지기술, 전기안전, 화학설비 오염방지기술, 화공안전. 이게 기계안전이죠.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 그래서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기계, 전기, 화공, 건설, 공학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 공학을 산업안전공학이라고 하죠. 산업안전공학. 그리고 이 2과목, 안전관리론하고 인간공학 및 시스템공학. 이 2과목을 산업안전, 안전 일반. 산업안전 일반. 그래서 먼저 과목 수부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이 과목에서 이제 어려운 과목이 있고, 쉬운 과목이 있고,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자, 우리가 건설안전 기사, 산업안전 기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건설안전 기사 시험하고 아주 공통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인간공학의 시스템안전공학. 그리고 건설안전 기술. 요거는 같은 날 시험을 보면은 같은 날 건설안전 기사 시험과 산업안전 기사 시험이 동일해 똑같아요. 지금 이제 CBT로다가 컴퓨터에다가 시험을 보죠. 시험지가 누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2과목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안전관리론은 심리교육 포함되어 있지만 요거는 과목은 건설안전에서 2과목 분리되고 여기는 하나는 뭉쳐져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틀리죠. 건설안전 기사에서 산업안전 기사에서. 자, 당연히 산업안전 기사하고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자, 여기 5과목이고 6과목이고. 근데 요 전기 및 화학설비,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기 및 전기안전하고 화공안전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전기 10문제, 화학 10문제, 20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 이제 과목 수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제를 해야 되겠고, 시험 문항 수가 20문항, 한 과목당 2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는 6과목이니까 20문제 곱하기 6과목, 120문항이 출제가 되죠. 자, 120문항이 출제된다. 근데 산업기사는 전기 및 화학이 합쳐지니까 5과목, 20문제 곱하기 5에서 100문제가 출제되죠. 자, 시험 시간은 여기 모든 기사나 산업기사는 과목당 30분이에요. 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이니까 6과목이니까 3, 6, 18, 180분. 180분이니까 3시간을 시험을 보죠. 근데 실제 시험을 보면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공부한 분들은 1시간 정도 안 걸려요. 그런데 요 180분의 반, 90분,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 이내에는 못 나와요. 바깥으로다가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 시험을 보고 내가 다 봤더라도, 완벽하게 써놨더라도 1시간 반이 지나야지 퇴실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죠. 자, 산악기사는 30분당 5가문이고 5, 150분, 2.5시간. 그리고 검정 방법이 객관식의 사지 택일형, 사지 선당형, 객관식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그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니까,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니까 틀린 것은, 맞는 것은 2개 중에 하나겠죠. 계산 문제 뭐 해서. 근데 선택, 사지 여기 사지 일택일형, 사지 택일형 4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지 택일형이죠.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죠.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나,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나, 선택하는 것은 똑같아요.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연대 학습하는 이유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론 내용,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과목에 대한 이론 내용도 이론 내용이지만, 중요한 거는 답을 맞춘 요령을 찾는, 답을 맞춘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답을 맞추는 요령,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답만 내가 잘 맞추면 되죠. 근데 안다고 해서 답을 다 맞추는 게 아니야. 틀린다고 해서 답을 다 틀리는 게 아니야.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터득을 하게 되죠.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풀어봄으로써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20문제 나오고 여기 100문제 나오고 100문제라고 했을 때, 보통 100문제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최고 한 30%까지 맞아요. 30점까지 맞아.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50% 이상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고 제가 30점까지 맞출 수 있다 그러잖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요거 같다. 아는 것도 나오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뭐 상체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맞출 수가 있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것이 100개 중에 30개, 30점 정도. 그런데 공부를 하면은, 어설프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아니, 틀린 것만 찾아가가지고 10문제도 못 맞는 경우가 나와. 100문제 중에서.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나올 수 없는 점수는 어설프게 공부했을 때 그거 같이 되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딱 넘어서야지, 한계를 넘어서야지 학습이 되고, 답이 보이고, 내용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그게 중요한 한계라는 거죠. 여기 뒤에 나오지만, 학습을 했을 때, 요 한계라는 거예요. 요 한계를 딱 넘어서야지, 요 선을 넘어서야지 뭐가 돼요. 아니, 처음에 공부해보세요. 여러분들 책 이거 보고, 저한테 강의 듣고 책 공부하다 보면 하기 싫어. 왜? 모르니까. 하다가 더 지루하고. 근데 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 작정했으니까 작은 보게 되지.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 처음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개기 시작했다.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주변에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분들은 보면. 결혼하신 분은 부인한테, 어비님한테 얘기를 안 해. 왜? 떨어질 거 대비해서. 떨어지면 창피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거 대비니까 떨어지죠. 당당하게 내가 시험 본다는 걸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나 좀 협조 좀 해라. 나하고 술 먹자고 하지 말자. 난 공부해야 된다. 날 끌어들이지 말라. 전화도 내 시험 볼 동안은, 시험 볼 때까지는 자제해 좀 해달라. 은연 중에, 그런 걸 알려야지. 내가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혼자서 이거 공부해서 다 딴 생각만 들고. 자, 첫째 과목을 꼭 잘 봐두고요. 자, 합격 기준은 당연하죠. 100점 만점을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과목당 40점. 그러면 40점 미만은, 요 40점 미만을 우리는
과락이라래, 과락. 과목 낙제다 4점. 그래서 4점 이상, 과목당 평균 4점 이상, 전 과목 평균, 평과목 60점 이상. 그럼 합격이에요. 1차 필기시험 합격.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야 돼.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 요걸 가지고 6점 이상 합격이라는. 그 과락 4점 미만. 요 4점 미만이니까 20문제 중에 0점상이 8문제. 8문제는 과락이 아니에요. 8문제는 과락을 넘어선 거야. 7문제는 과락이야. 요 미만이라고 하나요. 아까요. 미만이라고 해요. 4점 40% 미만이니까. 그 8문제 미만, 8문제 이상 맞고, 8문제 이상 맞고, 평균 60점이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과락 없이. 다시 쓰면,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럼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이제 어려운 과목이 있고 쉬운 과목이 있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과목을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되겠어요? 쉬운 과목을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되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어려운 과목은 과락만 면하자. 근데 과락을 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과락이 될 수 있으니까 반만 맞자. 20개 중에서 10개 맞자. 10개면 8개, 8, 9, 10은 과락이 아니니까. 아주 훌륭한 반만 맞자. 근데 반도 좀 불안해. 조금 더 높여 60점을. 20개 중에 12개. 그러면 20개 중에 반이 10개 돼. 반에서 2개만 더 맞으면 돼. 그러면 반에서 2개는 내가 10개만 맞춰놓으면 나머지 10개 전부 1번에만 치러놔도 2개 맞을 수 있고 2번에만 치러놔도 2개 맞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 뭐 1, 2, 3, 4, 1, 2, 3, 4 그게 답을 체크를 해도 2개 맞을 수 있고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요. 반만 맞으면 2개 더 맞는다. 반에서 2개 더 맞는 12개 맞는다는 게 20개 중에 12개 이제 뒤에 나오지만 20개 12개를 맞는다. 그럼 거꾸로다. 20개 중에 8개 틀려도 된다. 8개 틀린 것도 어려워요. 공부한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합격 기준을 60점 이상이다. 이걸 꼭 알아. 실기도 60점 이상이야. 실기도. 자, 이 뒤에 실기가 나오지만. 자, 이제 실기 시험이죠, 실기. 자, 실기 시험 과목은 산업안전 실무라고. 그 산업안전 실무가 1차 필기 과목 전체. 1차 필기 과목 전체야. 전체가 포함돼. 산업안전관리론, 시민교육, 인간공학 시스템정화,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법까지 해서 산업안전 실무에 관계된 모든 사항이 시험 과목이다. 우리 출제 기준에 시험 과목이 산업안전 실무를. 근데 시험 나오는 게 1차 필기 시험 과목 전체를 말한다. 자, 시험 형식은 자, 2개를 하네.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어. 이게 모든 시험 우리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전부 이 2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냥 필답형으로만 나와 있는 게 있고 필답형, 작업형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필답형, 작업형. 그래서 필답형 시험 문항수는 12문항에서 15문항.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근데 보통 12문제는 잘 안 나와요. 12문제 나온 적은 없어. 최근 한 5년 동안에 15문제 나온 경우도 없어요. 이게 바로 13문제, 14문제예요. 13문제, 14문제. 기사시험이 14문제 나오고 산학기사가 13문제 나오고 이렇게 실기에서는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작업형은 이 작업형도 뭐 실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설명이 되지만 동영상으로 작업하는 상황을 보여줘요. 작업하는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되는 장면을 보여줘. 동영상으로. 그리고 쓰는 거야. 위험 요인을 세 가지 찾아 쓰시오. 안전 대책을, 동영상 작업 상황에서의 안전 대책을 찾아서 세 가지 쓰시오. 네. 하이티 사고 연설성 이론 5단계를 쓰시오. 네. 작업형에서도. 그래서 약 1시간, 50분 정도, 1시간 정도요. 딱 산업안전은 9문제가 나와요. 산업안전은 9문제. 건설안전은 딱 8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9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보호구에 관계되는 문제. 그게 보호구에 관계되는 보호구를 사진으로 다 보여주고 명칭을 쓰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특징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죠. 근데 우리 지금 시점에서 실기는 제가 이렇게 소개만 하는 것이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은 1차 필기시험에 실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1차 필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공부해서 내용을 습득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려운 것이지 1차 필기시험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1차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과목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1차 필기시험 목표 점수가 몇 점이면 70점이에요. 70점 이상 맞은 사람은 실기시험 보면 알아. 눌러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쓸 날이면 안 쓰죠. 70점 이상 맞으면 1차 필기시험 7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한 분들은 눌러보면 알아. 근데 쓰려면 안 써. 이제 외워서 쓰면 되는 거예요. 외워서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검정 방법은 주관식 단답형이다. 간단하게 뭘 설명하셔? 그 전제 조건도 붙어 간략하게 설명하셔. 간단하게 설명하셔. 설명하는 거. 종류쓰기 여기 나오죠. 종류쓰기, 계산 문제, 또 숫자 같은 거 가로넣기, 주관식이야. 가로넣기 같은 거 나오면 뭐 그건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기 시험 과목은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1차 필기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1차 필기시험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실기시험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무시해도 돼요. 다 틀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1차 필기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실기시험. 합격 기준 역시 필답형은 55점이에요. 자, 작업형이 여기 필답형이 55점, 작업형이 45점이에요. 이걸 합하니까 100점이죠. 이렇게 해서 실기시험에 60점 이상 맞추면 최종 합격해서 자격증이 취득되는 거죠. 자격증을 공단에서, 인력공단에서 발급을 하죠. 근데 필답형 요 55점이 아까 13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작업형이 자 45점이니까 9문제. 약 하나에 5점씩, 5, 9, 45. 그래서 필답형에서 약 한 40점만 맞으면 작업형 45점에서는 2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죠. 그래서 목표가 필답형의 40점이 목표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실기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실기 필답형을 만약 40점 맞으면 그거는 무조건 합격이다. 보통 필답형 시험을 오늘 토요일에 할 때 토요일 날 보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작업형 시험을 봐. 근데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필답형 실기 시험을 봐. 토요일 날. 그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필답 작업형 산업안전 기사, 산업기사 작업형 시험을 보죠. 건설안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필답형을 보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작업형을 보죠. 근데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때 오늘 필답형을 보고 이튿날 작업형을 본 적도 있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 한 번인가 그렇게 보고는 거의 일주일에 터를 두고 시험을 본다는 거. 그래서 굳이 작업형, 필답형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기 공부할 때 필답형만 열심히 쓸 수 있도록 종류쓰기, 설명하기, 가로넣기, 계산 문제 풀기 익혀두면은 실기 시험에 가서는 그 일주일 동안 충분히 가능해요. 왜? 필답형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동영상으로 작업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사고 발생되는 장면을 보여줄 뿐이지 뭐 무슨 전혀
네,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차 필기시험, 2차 필대평시험, 3차 작업본시험, 우리 산업기사 시험이 3차 시험까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번의 시험 보는 거예요. 3번 나눠서 시험 보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자, 여기 OT 시간이 끝나고 산업안전 기사, 산업기사 필기, 이론 강의를 들어가면 실기는 잊어버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근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는데 60점, 간신히 6점 맞아 합격하면은 60점에서 65점 사이가 제일 많다래요. 그런 사람들 실 공부하는 게 아주 어렵죠. 시간이 더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자, 필기시험 및 필기시험 준비 및 학습 요령. 이제 여기 중요하죠. 자, 학습 기간은 2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실기까지. 그래서 2달, 한 달에서 2달이면 필기 공부가 되고, 실기 한 달 정도. 그러면 최소한 2달이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넉넉하게 1차 필기시험 3개월, 2차 필기시험 1개월. 그래서 딱 4개월이면 이걸 뭐 6개월 동안, 뭐 또 1년 동안, 10개월 동안 학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공부하니까 그 짧은 기간에 내가 자,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 맞출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목표 점수는 평균 7점이다. 목표 점수, 평균 7점, 목표 점수. 자, 그래서 과목별 목표 점수, 가장 쉬운 과목. 가장 쉬운 과목 8점. 요 가장 쉬운 과목이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다가 나타내는 가장 쉬운 과목이 안전관리론이요. 요 심리교육 포함돼서. 요거는 8점 이상 맞춰야 합니다. 20개 중에서 16개 이상. 그리고 건설 여기 1과목. 마지막 과목. 5과목 또 6과목. 6번째.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은 전부 법이에요, 법. 무슨 뭐 어떤 시공, 건설 시공하고 건설 재료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건축물 조립할 때 준수할상, 직계대열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안전난간 설치 기준, 법규 문제. 이런 법규 문제가 거의 80% 이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요 2과목을 가장 쉬운 과목으로 해서 목표는 8점 이상. 제가 건설안전 기술 같은 경우에 건설안전 기사 시험 보는 분들한테는 90점 이상 맞으라 그래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항공안전이에요. 그 항공안전은 그럼 여기 기계 무덤도 보통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자, 이게 이제 2번째 과목이고, 그리고 기계, 전기, 3번째, 4번째. 이런 것들은 보통 과목이에요. 7점 이상 맞추면 돼. 7점. 그럼 274, 14개 맞추고 6개는 틀려도 되고, 화학안전 같은 경우에 6과목, 6번째 화학안전은 6점 이상. 그러면 20개 중에서 12개만 맞추면 되고, 나름대로 보통 이와 같이 분류하는 나름대로 자, 나는 항공안전이 제일 쉬워. 그러면 항공안전을 8점 이상으로 하면 돼요. 전기가 가장 쉬워. 그러면 전기를 8점 이상으로 맞추면 돼. 전기과 나오신 분들이 전기사, 전기공사기사 이런 거 따고 산업안전 따려고 하죠. 필요하죠. 전력회사 같은 데 가면은 산업안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유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 목표 점수를 정해서 쉬운 과목은 점수 더 따고 어려운 과목은 가락을 면한시키다가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도 가장 쉬운 과목은 학습 범위도 넓히고 학습 기간 시간도 가장 많게. 자, 가장 어려운 과목은 범위도 좁히고 시간도 짧게. 보통 과목은 중간. 공부하다 보면 이 요령을 터득해 줘야 돼. 자격 비결은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있죠.
여기는 저는 5년치 기출문제를 3회 이상, 이게 1,500. 여기 지금 5년치 3회니까 355, 15회. 그 100문제씩 한 100문제를 하려면은 1,500문제죠. 요 5년치 기출 3회 이상 반복하고 반드시 합격한다. 반드시 합격한다. 꼭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이유는 이거 들으면서 바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중요도 및 문제 경을 파악하는 거. 얘가 별표 셋, 별표 둘, 별표 하나 아주 중요하다. 보통이다. 2번 이상 시험 나온 거, 3번 이상 시험 나온 거, 그리고 시험 나온 적이 있고 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일단 지금 시작할 때는 해요. 근데 시험 한 달 남겨놓고 시험 20일 남겨놓고 15일 남겨놓고 별표 하나짜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도 복잡하고 길고 어렵고 하면 딱 세우표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학습 어렵게 학습하면 안 되는 거. 연구하는 식으로 학습하면 안 되는 거. 답을 찾는 요령, 그걸 체크하는 거. 그래서 강의 시간 중에 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별표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놔요. 그 별표 둘, 요 2개.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자, 이해력 및 암기 능력을 항상 하는 거예요. 암기 능력을 항상. 강조되는 이유가. 그리고 암기에는 이해와 암기가 있고 무조건 암기 2가지 경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하다 그래. 선생님, 이건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무조건 암기야. 이해한 후에 암기하고 뭐 어쩌고. 그래,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우리 인간공학 시대 안전공학에, 즉, 우리 시험 과목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관리자가 되는 거고, 산업위생기사, 인간공학 기사는 보건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공학, 우리 시험에도 나오지만 인간공학 기사라는 게 있죠. 인간공학 기사에 암기법이 나와요. 암기법은 단기 기억 있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어. 보통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단기 기억이고 장기 기억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억. 근데 결국 이것도 생각이 안 돼, 해상이 안 돼요. 근데 장기 기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암기법도. 집중과 반복이. 집중해서 반복하라고. 그러면 안 외워지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하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문제풀이 요령을 터득한다. 정답을 찾는 요령을 숙지한다. 학습 요령을 터득한다. 그러다 보면 찍기 원칙, 찍는 원칙, 내가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네,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학습 요령은 강의 중에 수시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학습하기 전에 끝까지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OT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